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7월 9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저희 황태순 TV에서는 사실 검찰총장 다 된 듯이 확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니까 어제 밤에 거의 자정 무렵에 변수가 생겼어요. 네. 저도 어제 밤에 집에 가서 자기 직전에 뭐가 있어 뜨길래 보았더니 뉴스타파에서 한 10분짜리 나오는데 윤석열 후보자가 과거 6년, 7년 전에 서울지검 특수 1부장 할 때 그 당시 문제가 되고 있는 윤대진 검사의 형인 윤우진 국세청 무슨 세무서장인가요? 이 문제 갖고 변호사를 소개했냐 아니냐 뇌물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소개 알선 선임에 하겠다. 알선했느냐 소개했느냐 안 했냐고 저 하루 종일 안 했다 그랬는데 뉴스타파에서 보니까 7년 전에 윤석열 후보자가 기자랑 통화하면서 그야말로 내가 소개한 것을 갖다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 이제 뉴스타파는 어떤 성향이에요? 뉴스타파는 이 정치적 이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나 우로 구별될 수 있는 매체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른바 탐사 취재, 폭로 전문 매체입니다. 그렇다면 큰 의도가 있는 건 아니겠고 이제 한 건데 이게 어떻게 지금 그러면 취소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고를 할까요? 글쎄 이제 뭐냐니까 좀 당장 보면 무슨 이제 민주당 여당에서는 이번에 하루 종일 걸러봤더니 크게 문제 없다. 빨리 저 보고서 채택하자라는 입장이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잔소리 마라. 보니까 야 국회에 나와서 이거 위증한 사람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 되어서 앞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검찰을 믿고 있겠느냐. 빨리 자진 사퇴하라. 팽팽히 맞서는데 모르겠어요. 하루 이틀 지나봐야 근데 국회 저도 국회 쪽에 오래 있었는데 또 법전을 자꾸 찾아봐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위증죄가 굉장히 커요. 근데 위증죄는 만약에 위증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선수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그게 어느 법이에요? 법부터 얘기해 주시죠. 법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하여 14조입니다. 위증죄입니다. 이 법에 의하여 선수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감정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회는 이 사람이 위증을 한 경우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고발하라고. 그 다음에 청문회의 경우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자유한국당 이 3분의 1은 되니까 고발할 수가 있고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월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고발을 한다면 검찰청에 누가 그 검사가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에 대하여 수사 결과를 딱 정해져 있습니다. 2개월 내에 통보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을 안고 정권에서 명백한 위증을 한 건데 하루 종일 안 했다고 그러다가 하였는데 이런 부담을 지고 갈까요? 우선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54년 9월 23일입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거 보세요. 통상 우리 형법 보더라도 징역 몇 년 내지는 벌금 얼마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점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14조 위증 등의 죄는 벌금형이 없어요. 벌금형이 없어요. 이거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가는 건데 이렇게 엄중한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고발에 있어서는 통상 선거법도 지금 보면 6개월인가 그런데요. 2개월 이내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전형적으로 국회의 갑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듯이 지금 보여야 돼요. 이 갑질법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 위증죄로 처벌된 경우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이게 지금 우리 애청자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화여대 최순실 딸내미 정유라 입학한 거에 대해서 말 타고 입학. 이화여대의 최경희 총장을 포함한 학사 관계자들이 전부 청문회 국정조사에 나와가지고서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최경희도 뭐 최순실의 최 씨를 보기는 했지만 예.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해가지고서 네. 업무 방해 및 위증죄로 다 이제 고소 고발을 당했는데 네. 위증죄는 다 실실 나중에 사라지더라고. 이게 이건 것 같아요. 뭐 범죄라는 거는 그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뭐 맞습니다. 7년 전에 내가 이거 뭐 기억이 잘 김영광 의원님 네. 나한테 한번 해봐. 내가 한번 어. 나왔어 선서했어. 네. 물어봐요. 그 2012년에 저 강남 룸사롱에 와서 술 먹고 저 250만 원 돈 안 내고 도망간 거 그거 기억나시죠? 그러신 적 있죠? 술집 주인이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빨리 얘기하십시오. 이거 선서하셨지 않습니까? 아이고 기억이 없는데요. 아니 그래서 이게 좀 자유한국당이 좀 거세게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위증죄라는 것들이 네. 본인이 이제 뭐 검찰이 조사해야 되겠지만 네. 뭐 기억의 착오라 그러는데 7년 전 일에 대해 가지고 네. 정확하게 그 기억하는 사람이 엊그제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가면 네. 이 위증죄라는 게 참 끌고 가기도 힘이 들고 네. 검찰이 2개월 내에 수사 끝내고 네.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때에 대한 또 처벌도 없단 말이야 이게. 자 그리고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저 보면 과연 아까 우리 저 김영관 실장이 얘기한 대로 자 윤석열 저 후보자가 어제 하루 종일 잘 방어를 했는데 막판에 이제 삑살이 난 거 아닙니까? 삑살이 났는데 이것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임명 취소를 할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 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네요. 뭐 제가 지난번에도 돗자리 깔지 말라고 자꾸 깔아가지고 이제 틀리셨는데 돗자리가 그 승률은 반반입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는 이 원리에 대해서 좀 뭐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이 사안이 그 윤대진 뭐 후배 검사, 네, 네. 후배 검사는 뭐 저 중수부가 있었다는 건데 그 형님이 뇌물죄로 네, 윤우진. 다 뭐 받은 거에 대해서 네. 해준 거니까 사실 저 부모 자식지간 뭐 형제지간에는 범인 은닉이라든지 네, 네. 위증이라든지 이런 게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죠? 인간과 인간관계 인륜이 더 중요한 것이지. 강상의 도가 더 중요한 강상의 도가 중요하지. 국가의 법이 그 개인의 아버지와 자식 간에 서로 발고하고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사회 그 기초 사회 유지에 안 되는데 저는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 위증 오늘 저는 또 이게 뒤집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YTN이라는 청와대에서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네. 저는 YTN도 저는 뭐 화내기 모르겠다. YTN 등 네. 범여 친여 예. 매체들이 네. 그 뭐 청문회 잘 됐는데 네. 막판 뒤집기다. 예. 위증죄로 지금 코너에 몰렸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좀 심상치 않은 징조고 네. 두 번째로는 검찰총장 네. 그 인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충성심이에요. 로열티. 그렇죠. 예. 검찰총장 2년 동안 이게 지금 검찰 캐비넷에 있는 거 뭐 다 꺼내가지고 뭐 지방청, 뭐 중앙에 뭐 동부지검, 뭐 무슨 남부지검 다 막 꺼내가지고 네. 권력에 대해서 칼을 휘두를 때 네. 그나마 브레이크 걸어줄 수 있는 게 검찰총장인데 네. 과연 윤석열의 충성심을 문재인과 조국이 할 수 있겠느냐. 이번에 봤을 때 네. 저는 이 정권 그 실세들이 북한은 주적이다라고 주저없이 얘기하고 정경도 국방장관까지도 그 김일성이를 침략자라 뭐 김일성을 아버지라 뭐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뭐 적국이라고 부르지도 못했는데 윤석열이 단호하게 자르면서 네. 이 친북 종북 주사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칼을 빼내 들었고 네. 칼을 뺀 건 아니고 칼을 하나 빼보인 거지. 네. 그 다음에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뭐 애매하게 그 범죄를 견제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정도로 했지만은 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입장에 확고하게 쓰겠다는 그런 걸 그렇죠.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하고 이게 얽혀서 가는 건데 네. 윤석열 씨가 이 청문회 준비 과정에 준비 서면으로 국회에 내놓은 거에 있어서는 이 친구의 충성심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생겼다. 그 점에서는 뭐 위증죄 걸고서 그냥 잘라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은 좀 남아 있는 거죠. 가냥 가겠지만은 네. 지금 우리가 점쟁이 이게 점쟁이 황태순 TV의 점쟁이 코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평론의 준거를 얘기하고서 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그리고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 검찰총장 인사가 있어가지고 예. 좀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A는 99점, 네. 뭐 검찰 내부, 외부, 뭐 기자들까지 다 99점이라고 그러고 네.
한 친구는 저 92점 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92점을 검찰총장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남의 집안 인사지만 뭐 물어봤어요. 아니 다 99점이고 이 사람들 최고라고 말이야. 뭐 신문 기자들까지 다 검찰 출입 기자들까지 다 99점이라는데 왜 92점을 하냐 그랬더니 아니 99점 뽑아주면 지가 잘나서 된다 그러지 뭐 우리가 시켜줬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92점짜리 뽑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우리 저 김영광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봤던 이제 그 얘기하는데 저는 이걸 거꾸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번에 저 윤석열 후보자를 갖다가 후보자로 지명함으로써 검찰의 어떤 조직들을 다 흔들어 버린 것이 문재인 조국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5번째 사람이 옷 벗었죠. 자 지금 줄줄이 옷 벗고 앉았는데 이제 와서 자 검사들이 모았을 때는 국회 위증죄 그것도 보면 기억이 잘 안 나서 오락가락한 부분 그거 갖고 만약에 윤석열을 갖다 토사 구팽시킨다. 그때는 검사들이 대거 문재인과 조국의 반란 일으킵니다. 그래? 아 너희들 흔한 얘기로 2년 동안 개 노릇해도 너희들이 결국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런저런 핑계 삼아서 목을 치고 흔한 얘기 망신을 주는구나. 그렇다면 너 한번 당해봐라. 그래. 어느 미친 검사, 어느 진짜 좀 또라이 같은 검사가 오냐 내가 문준현이 거부터 한번 까보겠다. 내가 조국이 지금 조국 문제 되고 있는 뭐 자기 어머니 문제, 뭐 학원 비리 등등 의혹들이 있잖아요. 내가 한번 까보겠다. 그래 뭐 너희들이 막 편들어 줘봐야 써먹을 때 다 써먹고 너희 팽시키잖아. 라고 한다면 검사들이 그야말로 대거 벌떼같이 2,200명 검사들이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를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그래서 기왕 같이 손에 피 묻힌 윤석열이하고 같이 가는데 그래.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권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가는 있다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 예, 이 말이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같은 경우 원래 코스는 지금 윤석열은 지검장급 지검장이거든요. 지검장이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검찰총장 바뀌게 되면은 원래 다른 사람 뭐 이런 봉욱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총장이 되면 윤석열이는 그다음에는 뭐 서울지검 중앙지검장 다음에 고검장 갔다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어차피 다음 대선을 관리할 사람은 이번 검찰총장이 아니라 2021년에 뽑히는 검찰총장이 대선을 관리합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카드로 그냥 고집하고 갈 거다. 윤석열 카드는 그러니까 이 임기 중반을 갖다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내년 대선이 아니라 내년 총선이 중요하니까 가겠다면서 무리수를 두고 뒀는데 이러면 이런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친구를 갖다가 서울지검장으로 앉혔을 때 소모한 비용은 이만큼인데 이걸 갖다 손절매하기에는 들어간 비용이 너무 많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 나고 YTN 같은 경우도 아마 일부 뭐 조금 어떤 뭐 흔한 얘기로 좀 삑사리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미 죽기 살기로 맹세한 혈맹이고 동지인 윤석열을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기까지만 너무 세게 깔지 마십시오.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있을 것이다. 오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봅니다. 감사합니다.